거기서 방송으로 하고. 그치. 그럼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말 안 걸고 그냥 일주일 동안 물동량만 계속 싸는 거야. 물통량만 엄청 많이 싸겠네. 그치. 뭐 총, 탄환, 뭐 우리는 보병부대라서 포도 있었고, 그렇지. 뭐 포탄 같은 것도 싸고 거기서 생활할 물품이라던가 뭐 이런 거 다 싸가는 거지. 얼만큼 계산하고 왔어? 그때는 거기서도 이미 빠른 판단 3주면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당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교들이 준비한 데이터로 뭐 식생이라던가 자연환경 어떤 풍토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교육 잠깐 하고. 그런 것들 다 경험한 인원들만 뽑았겠네 그러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거의 병장 이상으로 전투 특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고 거의 1, 2 상병, 그리고 하사 중사, 그리고 중위 대위 소위 이렇게. 그치. 따로 차출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했었어. 근데 거의 중대원들 거의 전원이 같다고 보면 되지. 근데 심정이 어땠어 그때? 진짜 기도했거든. 제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더니 결국 가게 되더라고. 진짜 비행기를 타고? 그치.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말리로 간 거야? 말리? 바로 간 건 아니고 경유해서 가는데 에티오피아 경유해서 갔던 걸로 기억해. 에티오피아. 예전에 집에 연락을 했었어 이렇게? 안 했지. 집에? 연락을 안 했어?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이 얘기 아직도 부모님은 모르지 근데. 그치. 그러면 그 탔었을 때 이제 가면 시작이구나.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특전사 경험했던 거, 그리고 여기서 훈련했던 거 다 이제 여기서 쏟아 부을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은 했지. 근데 그 걱정이 하루면 사라져. 진짜로? 하루면 적응이 끝나. 근데 긴장되지 않아? 엄청 긴장했지. 첫 이게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내가 떨린다 근데.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애들이 어디 숨어있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수색 작전을 이제 받고 어디로 이제 순찰 수색을 하는데 놀랄 틈도 없는 거야. 영화에서 보면 막 벌벌벌 떨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정신 이상 증세 보이고 그런 거 한 명도 없었어. 하루면 다 적응 끝나. 진짜? 그러면은 그런 지형은 어떤 지형이었어 이렇게? 약간 사막 기후인데 우리가 아는 모래 사막은 아니고 바위 사막, 돌 사막. 와, 되게 그럼 피할 데도 없겠네. 그치, 거의 그렇긴 하지. 근데 거기도 뭐 촌락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시가전 부대였으니까 그런 산악전에 가까운 풍토에서는 안 싸우고 그 시가전 그런 촌락 같은 데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그쪽으로 많이 수색을 다녔지. 일단 딱 갔는데 그럼 총 뭐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날라갔구나. 그치. 총알을 쏴보긴 했겠지만 총알이 날아오는 걸 경험해본 사람은 얼마 없을 거라고. 장애물을 앞에 끼고 했다던가 그렇게는 뭐 훈련을 할 수는 있지. 한국에서도 사격장 뒤편에 공간은 있으니까 뭐 그 안에 뭐 갑자기 사격하게 돼서 뭐 들어가 있었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 그런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전투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이제 경험해본 거지. 소리가 어때?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주 과장해서 낮춰놓은 거야. 진짜로? 실제로 그 파공 공기를 찍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오줌 싸. 진짜 오줌 싸. 와, 진짜 대박이다. 나는 진짜 러시아 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걔네들 스페츠나치 애들 보면 방탄복 입고 몸에다 쏘잖아. 그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서로를 믿고 방탄복이라는 걸 입고 사격을 해서 그 공포심이라든 그런 것도 이겨내는 거잖아. 근데 나는 실전에서 그 내 총알이 심지어 나한테 날아온 것도 아니고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오줌 쌀 뻔했어. 그때 상황이 적과 이제 조우를 하게 됐는데 거리가 얼마큼 됐었는데? 한 400에서 700m 정도? 진짜로? 400에서 700m 정도? 적군이 먼저 기관총을 난사하는 상황이었고 우리 이제 산계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옥 뒤에 숨어서 거기가 흙하고 약간의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모래 반죽하고 콘크리트 섞은 집 있잖아. 옛날 우리나라 6, 70년대 집. 뭔지 알아. 그치. 흙 그치. 그런데 이제 벽에 뚜껑 오잖아. 그치. 기대에서 이렇게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관총이 벽에 박히는 진동이 몸으로 다 느껴지잖아. 와, 그거 하고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적들은 내 등에서 이렇게 쏘고 있는 거지. 내 등 뒤에서 내가 숨은 집 쪽으로 사격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치. 진동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관통당한 탄환이나 내 맞은편으로도 총알이 튕겨서 나갈 거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건물이 구멍이 이렇게 나서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 앞에 어떤 게 있었는데? 다른 방금 내가 기대고 있는 이런 집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로 엄청나게 큰 구멍이 나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야. 구멍이 얼마나 했어? 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측정을 안 해봤지만 주먹 정도. 왜냐면 기관총으로 샀어 걔네가. 12.7mm. 근데 그건 방송국 뚫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와. 다행히 그 수색 때는 죽은 사람이 없었고 전술적으로도 좀 성공적으로 돼서 사살하고 이제 우리는 아무도 부상 없이 잘 끝난 케이스였는데 걔네가 이제 우리가 IS 보는 것처럼 막 봉고차에다가 기관총 실어놓고 갈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소대에 있던 저격수가 사소를 바로 제거해서 바로 이제 큰 피해가 없이 그냥 끝났지. 걔네는 이제 차랑 총을 다 버리고 이제 도주했고. 그냥 걔네는 반란군이잖아. 걔네 나름의 신념이란 걸 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신세계를 꿈꾸고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애들이 왔는데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걔네 얼마나 목숨 걸고 덤볐겠어. 그치. 그렇긴 한데 나도 그렇고 우리 팀원들도 그랬고 걔네도 그랬고 다 사람이야. 왜냐면 누구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치. 정말 우리가 특전사였을 때 맨날 하던 말이 이 벽을 넘어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부대는 특전사밖에 없다. 맨날 하던 소리가 그건데 진짜 어려운 일이야. 총알이 좌우로 스치면서 날아오고 여기저기 박히면서 파편이 튀는데 내가 고개를 내밀고 누구를 정밀하게 사격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이야. 총알이 날라오는데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도 건물의 가옥에 숨어서 적이 이제 온다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특전사에서도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집중 사격을 하잖아. 근데 그것처럼 이제 보병부대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또 신호 주고 이제 바로 나가서 조준하면서 집중 사격하는 나는 내 임무가 이제 저격을 했었고 저격이었어. 통신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격이 통신까지. 근데 이제 두 임무를 동시에 병행한 건 아니고 그때는 내가 통신 임무를 하고 있었고 그나마 내가 총을 잘 쏘니까 도트 사이트를 줬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이제 적을 보는데 그 적도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중 사격을 하게 되면 집중 사격에 동참하면 아무도 죽일 수가 없잖아 적을. 그러니까 이제 지정된 사수는 이제 적을 찾아서 저격을 해야 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저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옥 밖으로 가옥 뒤편에서 창문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가깝진 않았어. 한 300m, 400m 정도 되는 데에서 상대편도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저격을? 그치. 나도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게임으로 보는 이런 동그라는 에임에 이 점이 찍혀 있잖아. 근데 게임은 당연히 저걸 조준해서 쏘면 되잖아. 근데 내가 형을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떨려. 내 에임이 이렇게 떨려. 그게 조준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도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 적도 그렇게 떨렸을 거야. 같이 조준하고 있었네. 그치. 그 적이 나를 쏜 거는 기억이 없었어. 근데 내가 먼저 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 그냥 느낌으로 딱 왔다 이거지. 그치. 이게 누구나 사격을 해서 형 막 100사로, 150사로, 200사로 맨날 우리가 멀중가중 사격을 많이 하는데 내가 땡겼을 때 타겟이 넘어가는 느낌이란 게 있잖아. 아무리 주변에 총소리가 많이 나더라도 내가 쏴서 내 느낌으로 얘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 실제 사격에서도 똑같아. 정말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기억도 거의 잘 안 나. 그게 몇째 날이었을 때? 그때가 셋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때?
저격 그치, 첫 임무 받고 나갔을 때니까. 저격수끼리 딱 붙은 거였네 이렇게. 아, 저격수끼리는 아니고 뭐지? 나는 그 도트 사이트가 있었고 그걸 딱 하고. 근데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아, 근데 그때 당시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하면 아, 진짜 내가 살인자 같고 한데 군복 입고 나간 전쟁터에서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를 내가 생각하고 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몸이 반응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파이터랑 좀 비슷하네. 그치. 근데 그 소강 상태에서 뭔가 누군가 그 저격수를 잡았던 건 아니고 그냥 상황 해제가 됐어. 서로 총격이 없었고 사라졌고 대응 사격 몇 번 하니까 사라졌던 거지. 어떻게 보면 저격수니까 또 싸면 노출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안 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걔가 뭐 도망갔을 수도 있고 걔 임무는 그냥 뭐 한 명만 저격하는 거였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얘네가 급박하게 못 오게 겁만 주고 그치, 도망가, 그치.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 정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그치. 그때도 많이 느낀 게 사실 그 전에도 잔인한 사진이라던가 뭐 시체 사진이라던가 그런 걸 보고 이게 훈련이라는 걸 하잖아. 잔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무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걔 시체를 봤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거야. 다만 그건 느껴졌어. 내가 죽으면 얘처럼 되겠구나. 아, 나도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었겠지 라고 생각은 들었어. 근데 당연히 동정도 하지만 하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동정에 쏟을 시간이 없었어. 그렇구나, 맞지? 아까 말했다시피 하루면 적응해. 근데 첫째 날 하루 적었는데 하루는 어땠어? 첫날이 진짜 힘들었을 거 아니야? 첫날에는 일단 우리가 주둔지에 들어가고 나서 주둔지 오니까 엄청 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큰 사격이 있던 건 아닌데 이미 거기에 있던 정규군들이 우리가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 캠프를 이미 다 꾸려놨어. 파병선에 즉각적으로 건설을 막 착수해가지고 콘크리트 벽 세우고 그렇게 해서 포탄이 넘어서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차량으로 방탄 차량으로 들어가는데 막 사격이 여기저기 날아오고 그랬어. 그 너네가 들어갈 때쯤 그렇게 딱 그 들어가는 그때 막 총이 날라오는 걸 느끼면서 들어갔네. 그치. 방탄 차량에 총알 튕기고 하는 거 느끼면서 들어갔지. RPG 같은 건 안 날라갔어? 어떤 거? 거기 RPG 같은 거. 아, RPG 같은 건 안 날았어. 기분이 엄청 살 떨렸겠네. 첫날에 제일 장난 아니었지. 그 방탄으로 들어오는. 그치. 와. 정말 나는 그 방탄 유리가 안 깨지는 줄 알고 뚫리더라고. 방탄 유리 안 깨지는 줄 알았어. 근데 깨지더라고. 걔네 어떤 총을 쓴 거야? 아, 걔는 그 보통 일반적인 반란군이라고 해서 제일 구하기 쉬운 게 AK니까. AK가 7.62mm짜리 소총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 세계 어느 나라 정규군들은 모두 5.56mm나 뭐 4mm짜리 아니면 9mm짜리 파라블럼탄 이런 걸 쓰는데 와. 근데 이제 아군하고 적군 구별하기도 쉬운 게 아군은 다 5.56mm 탄 쓰니까 5.56mm 소리밖에 안 나. 적군은 7.62mm나 12.7mm짜리를 써. 그러니까 엄청- 소리가 달라. 와. 그것도 바로 느껴지더라고. 아, 이 총소리가 다르네? 그럼 적이겠다. 아무튼 뭐 첫째 날은 뭐 첫째 날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나가자마자 너네가 했던 총은 파마스. 파마스. 친구가 이제 나는 이제 특전사 출신이고 나는 사실 그 전에도 대부분의 외인 부대원 구성원들이 자국에서 자국 군대를 경험하고 온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걔도 셀렉션에서 선발이 되고 나서 다만 얘가 영어나 불어를 못해서 좀 어리버리하게 느껴질 뿐이 전투 감각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전투 보니까 뭐 그치. 그러니까 약간의 소강 상태가 일어나니까 얘는 바로 패닉인 거야. 근데 걔는 이제 훈련소에서만 경험했고 거의 신입이었어. 그 아까 말했다시피 두 번째 수색 작전을 나가서 소강탕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역시 수색 작전이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색 작전 때 무슨 일화가 있었냐면 특별히 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기관총을 이제 메고 가는데 그게 12.7mm짜리 기관총이었어. 그 총이 이제 굉장히 무거워. 근데 그거를 3단 분해를 해.
총열, 그리고 총몸, 그리고 삼각대. 다 무거워. 근데 걔가 막 갖고 있던 게 총열이야. 제일 중요한 거. 총열인데 걔가 그 소강 상태가 있을 때 그걸 버려버렸어. 아, 막 이렇게 이런 첫날에. 교전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 교전 후에 재차 교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격을 못했기 때문에 첫날에 굉장히 많은 질책이 있었지. 걔에 대해서 어떻게 총을 버릴 수가 있냐. 만약에 그때 우리가 포위라도 당했으면 우린 다 죽었다, 너 때문에. 왜냐면 중화기에는 중화기로 대응을 해야 상대편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건데, 소총으로도 사실 적을 이제 제압력이라 그러지. 이게 내가 충분히 저격수로서 막 많은 사람을 쏴서 죽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중화기의 장점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게 큰데, 그치.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지. 그럼 첫날에는 사상자가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거 하나 그치.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 그때 12명이 나갔었으니까. 야, 근데 여기서도 팀원의 그런 게 있네. 엄청 하나하나 소중하네 진짜. 그 셋째 날이 정국 쓰고 그 다음에 계속 교전이 있었고 또. 그치. 뭐 교전은 거의 뭐 나가면 거의 매번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가장 기억나는 작전이 이제 프랑스인들 말리에 체류하고 있던 미처 이제 복귀를 못한 프랑스인들이 있었거든. 프랑스인들. 근데 그때 그럼 그 반란군들이 정규만 죽인 게 아니라 그렇지. 민간인들도 죽인 거야? 그치, 다 죽이고 다니는 거지. 그 작전이 이제 그 프랑스인들, 미처 이제 탈출하지 못한 프랑스인들을 구하러 가는 작전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어. 그 그치. 사람들도 완전 흑인들 완전 걔네 말리 애들 눈 돌아가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납치된 상태는 아니고 걔네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이제 영사관을 통해서 정보를 줬나 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첩보를 듣고 얘네를 이제 구하러 간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천장처럼. 그치. 우리가 이제 보고 받기로는 이제 뭐 9명인지 7명인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장갑차를 이제 여러 대를 배분해서 이제 갔어. 근데 완전 보면은 적지로 돌아간 거네.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갔는데 보고받은 인원보다 2배는 많은 거야. 진짜? 그래서 장갑차에 다 태워서 보내고 우린 도보로 복귀했어. 진짜? 한 100km 행군한 것 같아. 100km? 야, 근데 엄청 힘들었겠네 그때. 그치. 거기서는 진짜 장비 뭐 하나 빼고 버리고 할 거 없이 하나하나 다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군장 무게가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야, 보통 몇 킬로 정도야? 비슷해. 30에서 40km. 40km? 투 나갔을 때 그 행군했을 때 느낌 어땠냐?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어. 진짜? 그때는 이미 그 전에도 훈련을 하긴 했지만 그 100km 가까운 훈련은 사실 사람이 살면서 할까 말까잖아. 아무리 군인이어도. 특수부대들도 특전사에서도 4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전리행군인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그게 돼. 왜냐면 내가 주둥지라는 안전한 곳에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아. 기쁜 마음으로. 그치. 제발 좋은만 하지 말고 정상으로 돌아가기만 하자. 다 그 생각이었을 거야. 아무도 말 안 해. 힘들지? 이런 말 안 해. 근데 그걸 갈 때도 근데 우리는 그냥 걷기만 하잖아. 이런 거 신경 쓰면서 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장거리 행군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연히 앞에 보고 약간 좀 빠르게 가는 느낌으로 가지. 그냥 그래도 약간 이거는. 그치. 어느 정도는 하지. 근데 약간 두고 가고 하면서 그치. 근데 죽으면 죽는지 이런 식이야? 그치. 복귀가 우선인데 어떻게 사주 경계를 다 하면서 가. 그러면은 1km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은 바로 빵 갈 수도 있는 거잖아. 탁 먹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사주 경계를 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언제 저격당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급속도로 돌파하는 게 낫지. 어느 정도 긴장은 돼 있지만 막 불필요한 움직임은 최대한 제거한 상태지. 총에는 항상 손이 달려있고 뭐 뒤로 넘긴다던가 이런 건 당연히 절대 없고 총은 항상 몸 안에 파지하고 권총 손잡이까지 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주 경계에 손으로만 얼굴로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행군을 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다는 이런 마음. 전혀. 전혀. 나는 그때 내가 기계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 어떻게든 살아야겠으니까.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전술 중에 동료 중 하나가 부상당하고 부상당한 사람을 끌고 가면서 적과 교전까지 벌이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또 갔다 와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일도 또 있었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후로는 없었지.
파병은 다른 데도 가봤지만 뭐 뉴칼레도니아라던가 거기는 이제 재건 작업으로 갔었고 그리고 아부다비라던가 뉴칼레도니아. 칼레도니아? 어디 있는 거야? 호주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맣게 있는 나라인데 거기도 이제 프랑스식으로 누벨칼레도니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도 불어를 쓰는 나라고 거기는 이제 태풍이었나 홍수였나로 재해를 입어서 재건하러 갔었지. 그런 거, 파병을 이런 것도 가는구나. 그럼. 그러면 이제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파병, 전투 파병도 하고 이 파병도 그치. 하고 맞지? 갔다 와서 이제 정비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이 이제 긴장이 풀리잖아. 그때 눈물 같은 거 안 났어? 그런 건 어떤 것 같아? 진짜? 너무 불안하다. 어? 살아 돌아왔다. 아. 그리고 죽었거나 이제 부상당한 애들 이제 위문하고 이제 장례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마음이 그래도 나는 군인이구나. 이게 너무 풀어져 있을 수 없잖아 군인은 아무리 정비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또 의식 행사하면서도 다행히 그게 많이 죽진 않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 죽었어? 13명 정도. 몇 명 기억하고 있어? 250명. 250명에서 열심히 그래도 많이 죽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투 파병이라는 걸 가면은 사망자가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너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우리 연대 입구에 보면 지금까지 역대 모든 파병 기록이랑 전사자들이 벽에 이렇게 묘비처럼 쫙 새겨져 있어. 엄청 큰 벽으로. 아직 기록되지 않은 벽도 남아있고 앞으로 기록할 벽도 남아있고 새겨야 될 벽. 야. 전투 파병 후로 이제 사실 전투 파병 전에 전역을 결심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맞지? 근데 이제 뭔가 마지막 남은 의리 같은 느낌으로 전투 파병을 갔던 거였고 전쟁을 끝나고 와서 전역 신청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게 너 말년 때 전쟁 나간 거야? 말년은 아니야. 거진 이제 4년 정도 됐을 때지. 거긴 4년 군생활이니까. 아니야, 5년이야. 5년이야? 5년인데 나는 4년 군생활을 하고 제대하고 싶다라고 의사 표명하고 소대장하고 중대장한테 올라갔는데 이제 사령부 쪽에서는 이제 5년 채우지 않으면 전역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탈영을 한 거지. 너 탈영했어? 그치, 탈영병인 거지. 몰랐는데? 나는 의무복무를 5년을 다 채우지 못했어. 5년 기간은 채우진 않았어. 그래서 외인부대 출신들이 보시면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어. 그럼 이 얘기를 안 한 게 낫네. 나는 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탈영했다고 말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상관없는 건가? 응. 거기서는 법적으로 문제 생겨? 아마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 그걸 악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총을 잡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쳤었어. 그래서 전역 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안 됐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 왜냐면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탈영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그나마 내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겁쟁이였던 판단일 수 있지. 왜냐면 마저 채웠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었어. 그래서 나왔지. 그러면 나올 때는 그런 걸 뭐 이렇게 입국 심사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나왔어 그냥? 그냥 거기 너 나가는데 그냥 나간다 하고 왔어 그냥? 응. 왜냐면 거기서도 휴가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 나라로도 휴가도 근데 그냥 걔네가 너 나간다 이렇게 그런 거 인지를 하고 있었겠네? 왜냐면 다 알아. 왜냐면 같이 팀 생활을 하고 있고 갑자기 얘가 안 싸던 짐을 싸. 여행 갈 때 싸는 짐이랑 집에 갈 때 싸는 짐이랑 다르잖아. 근데 집에 갈 짐을 싸고 있으니까. 거기는 탈영이 아니라 그냥. 근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대제학대라고 해서 그 탈영을 의미하는데 탈영에 대한 개념이 애들 머릿속으로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어. 모두가 만기를 채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하다가 간다라고 이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다 그렇게 거의 많이 그러는구나. 왜냐면 내가 난 너가 탈영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렇게. 근데 나도 떳떳한 건 아니야. 당연히 5년 해야지. 5년 해야 되는 건데 나온 거고 내가 이미 짐을 싸고 있을 때 내 주변 동료들, 동기들 그리고 고참들 다 와서 갈 거냐 집에 갈 거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 같다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프랑스 외인부대 쓰는 정모 있잖아.
테피블랑이라고 하는 정모가 있는데 정모에다가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다 편지처럼 써줬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돌아왔지. 아 그래도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타령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네, 맞지? 그치. 나는- 근데 너무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난 진짜 탈영병인 거야. 아. 근데 외인 부대적인 개념에서는 군 생활을 그냥 하고 나온 사람이지. 아 그치. 너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부대였잖아, 맞지? 안 가도 되는 부대였잖아, 맞지? 하지만 내가 지원했으니까. 그래. 아 아무튼 뭐. 아 잘했다 근데 선택을. 아 나는 근데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해. 거기 있었으면 너가 전쟁을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맞지? 너도 너 나름대로 너의 생명을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전쟁 갔다 오니까, 맞지? 그치. 그만큼 무서웠던 거고, 맞지? 그거는 솔직한 거지. 그리고 너 부모님 생각도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해야지. 넌 근데 그렇게 했었어야지. 나는 뭐, 전쟁 진짜. 아유, 좀 내가 해봐서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간 거야? 전혀 예상 못했지. 나도 프랑스 얘기부터 전쟁 생각도 못했었네. 나는 그나마 미군들이나 전쟁이란 걸 해볼 줄 알았지. 난 프랑스에서 내가 전쟁을 전혀 생각 못하고 난 근데 그거 프랑스에 알지? 근데 미군 애들보다 용병들이 더 많이 싸운대.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미군보다 파병 횟수가 더 잦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월간으로 나오는 외인 부대 그 월간 잡지처럼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 매달 우리가 파병을 가는 로테이션이라는 거 위치에 대해서 매번 표시가 바뀌어. 미군이 어느 정도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고 알기로는 미군보다 더 많은 횟수로 파병을 많이 나가. 우리가 한국에서 뉴스로 접하는 미군 파병 횟수보다 프랑스군 파병이 훨씬 많아. 그치. 그리고 미군들은 잘 안 싸우잖아. 그치. 용병들이 많이 싸우잖아. 돈도 많이 받고, 그렇지. 맞지? PMC들이 많이 나가지. 역시 또. 근데 아무튼 뭐 프랑스 외인부대를 그렇게 갔는데 아무튼 뭐 전쟁을 갔다 오면 맞지? 나도 옛날에 특전사 가기 전에 나는 2003년인가 2004년 이때 뭐 특전사 출신이 프랑스 외인부대 갔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 그 이후로 프랑스 부대가 뭐지? 요즘 막 그때 막 대단한 부대다 이렇게 듣긴 들었었어. 근데 그게 전쟁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안 가는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우리 그 외인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한국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온다. 왜냐면 급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왜냐면 외국에서 군생활 전쟁이란 걸 감수할 정도로 갈 정도로 돈을 많이 주진 않아. 그치. 우리나라도 살기도 좋은데.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편하지 않아. 프랑스는 상당히 생각보다 아날로그적이야. 우리나라는 굉장히 디지털이나 인터넷 쪽으로 발달이 많이 돼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야.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편하지 않아. 24시 편의점이 지천에 깔려 있거나 내가 가고 싶을 때 어디 아무 데나 가거나 그러지 못해. 그럼 이제 너 방금 말한 건 프랑스 외국인들은 지원 안 하는 게 좋겠지? 전쟁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전쟁 진짜 왜냐면 내가 심지어 나 주변 사람 통해서 가고 싶다는 사람한테 설명도 다 해줘서 그 사람 심지어 지원도 했었어. 갔다 온 사람도 있어. 갔다 왔어? 갔다 와서 나한테 또 연락했었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잘 입대까지 해서 하고 그분도 나오셨더라고. 금방 나왔어? 자기가 생각했던 부대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파리 모병소에서 한국분이 계시다고 했잖아. 그분이 그때 병장이셨는데 그분이 심지어 특전사 출신이었어. 근데 나한테 같은 이제 후배고 왜 왔냐고 물어봤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외인 부대의 멋진 모습을 동경해서 왔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긴 특수부대가 아니고 고용부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 그 급여 체계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거기 지원하려고 프랑스까지 간 사람이 내가 돌아갈 순 없잖아. 그치, 막상 갔는데.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난 이미 눈 뒤집혔거든. 근데 갔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만약 경험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누구든 나하고 다 똑같이 말할 거야. 분명히.
외인 부대 좋으니까 꼭 가세요 이럴 사람 없어. 그럼 한국 군인 때처럼 급여도 적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적어. 휴가는 자주 주지만 그치. 특수부대, 우리는 특수부대여서 1년에 14박 15일 한 번 받았지만 프랑스에서는 휴가를 그것보다 더 많이 줘. 밖에 줄타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걸 근데 그만큼 더 나간다고 해서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 나가서 밥 한 끼 먹고 뭐 생활 물품 필요한 거 사오고 한국에서도 그랬잖아. 거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물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 근데 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휴가를 아무리 많이 줘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너 그냥 약간 책임감 때문에 거기 계속 있었던 거네? 그렇지. 그 너가 했던 솔직히 내가 뭐 그래도 나도 특전사 출신이고 공수부대까지 왔는데 이공수까지 왔는데 내가 금방 하고 나갈 건 아니다. 그 생각으로 좀 버티긴 했지만 결국 나도 5년은 못 채웠지. 그래도 뭐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전쟁을 뭐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 그 뭐야. 근데 뭐 대단한 거 했으니까 남도 고생했다는데. 근데 파병 용병 얘기는 뭐지 할래? 아까 말했던 거 러시아계하고 충돌이 좀 심했어. 러시아 애들이랑 많이 안 싸웠어? 거의 싸우면 그러니까 비러시아계하고 러시아계하고 항상 싸운다고. 러시아계도 아까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그 프랑스 외인부대에 있어가지고 그 뭐야 사스도 있었고 그래도 ABC도 있었고 또 뭐 각 나라 특수부대라고 했던 애들도 뭐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애가 브라질의 무슨 아마존 부대 중에